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네 부자명 씨라는 고정희 시인의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부자명 시인은 말 그대로 우리 이웃에 사는 평범한 어떤 여성의 하루 일과를 소개한 그런 시로 보입니다. 앞부분에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부자명 씨라는 화자의 눈에 비친 동네 사람을 대상으로 시를 전개하고 있어요. 자, 평범한 이웃 여성을 어떻게 시 속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우리 동네 부자명 씨.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습의 여성입니다. 7달 된 아기 엄마 부자명 씨는 직장일과 가정일에 시달리는 현대 여성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출근버스 오르기가 무섭게. 자, 출근버스에 오르는 모습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무섭게, 이 무섭게란 뜻이 뭘까요? 급히, 바로, 즉시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들 버스 안에서 조는 모습 우리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피곤하면 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섭게 그랬어요. 버스에 우리가 무섭게 졸기 시작해요. 그만큼 뭔가 많이 피곤하다는 뜻이죠. 보통 애기 엄마가 피곤하다는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기 키우는 일을 육아, 집안이라는 걸 가사, 또 직장 다니니까 취업. 이 세 가지의 일을 매일 뒤풀이하는 피로. 남자들은 잘 모를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이런 직장 여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런 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아주 먼 거리죠. 경기도 안산. 자, 그 안산이라는 먼 곳에서 이제 서울 여의도까지 보통 출근 시간 따지면 1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그런 긴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요. 경작 속에도 알아보죠. 얼마나 피곤하면 꾸벅꾸벅 좁니다. 앞으로 옆으로 아주 실감나게 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이런 고달픈 일상을 보여준다는 걸 상식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창 밖으로 사계절이 흐르고 사계절 1년 10달이 흐른다. 이걸 재밌게 썼는데, 자, 피곤하고 고달픈 몸으로 버스 안에서 조는 삶이 연중 계속된다. 1년 내내 이렇게 힘들게 직장을 다닌다. 이런 말로 표현할 걸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추상적 개념인 사계절 흐르고 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이게 아주 아름다운 우리 봄날 흔히 볼 수 있는 예쁜 모습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아름답고 주변에서 경치를 즐기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써서 꼭 이런 말이 여기 들어가요. 이 부사가 꼭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이게 적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죠? 이거는 이 앞에 써도 됩니다. 꼭 진달래 피고 밤도 흐드러져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꼭 부처님처럼 펴고 있는 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표현 기교를 행간걸칙 또는 걸림이라고 합니다. 행간걸칙 또는 걸림. 두 가지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앞에서 이쪽으로 연결해서 진달래 피고 흐드러져도 즉 차창 바깥과는 상관없이 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연결되면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이런 해석을 수 있죠. 자, 어쨌든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부자명 씨, 이 모습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조는 모습이 부처님이 눈 감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조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식구들 때문에 희생 감수하는 것이 부처님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스스로 대신하는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니까 그런 자비로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부자명 씨의 모습 이렇게 보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달픈 그 장을 이렇게 이제 시인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저 10분은 졸고 있는 그 10분은 어젯밤에 잠을 뺏긴 시간이라고 했어요. 10분. 꼭 20분이라는 게 정확히 9분, 10분이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막 힘들게 아기한테 물린 시간이기도 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 약 시중을 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그래 일 거야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평범한 그런 일상인데 문제는 그런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겪는 그 일상의 모습은 보통 우리 남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면들도 있다 하는 걸 생각해보고 이 시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속에 흔들리는 펜지꽃 여기 흔들린다는 표현을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돼요. 버스가 흔들리는 모습 또 구자미 씨가 이렇게 몸을 졸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이 집안에서 차지하는 어떤 절대적 비중 그것이 흔들리면 집안 전체가 흔들린다 하는 면에서 가정주부가 갖는 그 위상이 흔들리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 이것을 이 시인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펜지꽃 아픔, 안개꽃 멍해 이런 두 가지 표현을 이 시에서 아주 의미 깊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펜지꽃 아픔이라는 표현. 펜지꽃이라는 게 여기 밑에 이제 쭉 길게 설명을 덧붙였는데 이걸 참고로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펜지꽃이라는 게 우리 야생화 길거리에 이렇게 공공걸로 하시는 분들이 공원 입구나 뭐 이런 길거리에 아름답게 조성한 꽃밭들이 있습니다. 그 야생화. 그 펜지꽃은 아주 작고 화려해요. 근데 아주 약해 보이죠. 안개꽃은 아주 눈부시게 밝은 것 같지만 그 꽃망울은 아주 작아요. 이거는 왜 하고 많은 꽃 중에 안개꽃과 펜지꽃을 썼을까? 이거는 여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과 반대의 개념으로 볼 때 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좀 작아 보이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의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표현이 펜지꽃과 안개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여성이 겪는 아픔과 또 가정에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상을 살 수밖에 없는 멍해 거기에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썼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성의 아픔을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그러나 이 시에서 이 시상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은 구자명이라는 한 개인에게서 여성 일반으로 인식의 폭이 확대된 대상이 확대된 그런 의미의 그런 부어머니 여자친은 지붕마다 이게 이제 여성들이 집에서 살림하는 그런 공간의 개념을 부어머니 여자친 지붕이라고 있습니다.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안식. 이 여기서 구자명이라는 개인에게서 일반 여성으로 인식이 확대되면서 그 한 식구, 우리가 가정에 엄마, 아빠, 형제들 같이 살고 있는 한 식구의
안식, 그 편안함이라는 것이 바로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 무관심하다. 또는 실제로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는 집에 엄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엄마들이 이 집안일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많은 아픔과 고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사람들이 잘 모르죠. 아무도 모르게 일상의 무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죽음의 장을 향하여 여기서 말이 조금 좀 평온한 일상에서 이제 갑자기 좀 더 어려운 말로 넘어갔어요. 죽음의 장. 말이 좀 심한 말일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이 잠을 잘 때 죽음 듯이 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 피로가 죽음처럼 삶을 갉아먹는다. 우리가 피로에 지친 사람들이 가끔 과로사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과로사 이게 그 피로가 쌓이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죽음처럼 삶을 갉아먹는 그런 모습의 잠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이 죽음의 잠 속에 담겨 있다. 또 하나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이 말도 좀 어려운 말인데 자 무엇을 거부할까요? 집안의 평안과 안식이라는 명분을 잠아서 빼앗고 있는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실에 대한 거부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조금 표현이 조금 심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면서 자기 자신이 하루하루 일상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 이런 걸 지나치게 강요하고 여성은 그런 자신의 일상을 빼앗기는 그런 나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어떤 반항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대를 거부하는 그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표현이 이 마지막 행에 담겨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라는 시각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거부의 화살이라는 표현이 이 시 전체의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현실을 거부하고 싶은 그런 시적 화자의 외침, 그 외침을 쓴 것이죠. 이게 구자명 씨가 이렇게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기보다는 시 화자가 구자명 씨의 그 모습을 보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시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대목은 다음 시간에 실제로 이 시가 실린 책을 보고 소개하면서 설명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 전체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